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년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소개합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당선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현 정부와 전 정부에서 대통령실의 국민소통 책임졌던 두 분이고요.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우선 세 분은 어제 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수석님. 네. 제가 먼저 해야 맞나요? 예, 우선 정말 1년 9개월 만에 무려 631일 만이긴 하지만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를 우선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게 되고요. 뭐 앞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총평을 하자면 이런 기자회견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앞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명심할 것은 BBC의 외신 기자가 이런 총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신 기자가 총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진심을 다한 소통으로 정말 높은 평가를 받아나가기를 우선 총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승규 전 수석님도 어제 회견 주목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백하게 사과를 드렸고요. 또 앞으로 협치를 통해서 국정운영 3년을 야당과 협력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셨고, 또 저출생 기획부라는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암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정 방향으로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셨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년에 대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사과, 그리고 또 앞으로 3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 등을 밝히셨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직 수석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봤고요. 1시간 13분 동안 무려 20개 질문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서 직접 답을 하셨고요. 지금 우리 박수현 그 당선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외신과 지방 언론 또 우리 중앙 언론 등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앞으로 그 횟수를 좀 더 자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역시 지금 도어 스태핑이나 국민과의 소통 또 언론과의 어떤 소통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어 스태핑에서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단점도 좀 있었고, 이런 지금 기자회견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의 횟수를 또 질을 또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더 보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회견 끝나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그 특검 중에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이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강승규 전 수석님께 좀 여쭤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비판이라든가 의구심이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뭐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대통령께서 특검과 국가기관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국가 수사기관이 있고요. 그 국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부분에 국민적 의혹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김건희 여사의 그런 그 주가 조작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국가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탈탈 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특검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것이 분명한 거고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까지 보강해서 수사를 하는 만큼 그것을 지켜보자는 것이고, 또 최상병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그 한 병사의 죽음이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아픔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을 또 검찰에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특검을 내가 먼저 주장하겠다고 한 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이런 검경, 공수처 등을 통해서 또 그것이 특검을 보완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윤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자유도 있고요. 국민, 대한민국, 정부, 경제도 보입니다. 그 다음 민생과 연대는 300번 넘게 쓴 단어고요. 공정은 약 200번 정도, 인권은 190번 정도 대통령이 언급한 단어였습니다. 윤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 윤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국민들이 믿고 기대했던 가치가 있었을 텐데요. 자, 강승규 전 수석님께 먼저 여쭤보죠. 네. 윤 대통령이 2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들, 국민이 기대했던 것에 잘 부합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정권 교체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그런 표심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법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좀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 주문이었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초반부터 강조하셨기 때문에 예. 자유라든지 대한민국 그리고 또 국민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개혁과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의 3대 개혁과제 이런 부분 등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고 이 예. 부분이 이제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가 어떤 발표문 등에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했느냐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평가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피로감도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께서 지향했던 그런 국정 과제가 우리가 풀어내는 데서 약간의 소통적인 측면에서 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절대 가치로 내세워서 이렇게 출범을 한 겁니다. 자, 우선 강승규 전 수석님, 취임하면서 자유를 강조했던 배경이 뭘까요? 자유는 우리 모든 시민 사이에 있어서 천부적 인권으로 부여된 개인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들이 사실 우리 사회개혁에서 국가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질서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라든지 공공에 의해서 제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정부 등에서 경제적으로라든지 부동산 정책 또 경제 정책 등에서 또 남북관계 등에서 이런 개인의 자유,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이런 부분 등을 좀 더 시장에서 또 각종 정책에서 또 남북 관계에서 또 외교에서 이런 자유의 가치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국민들에 주어진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취임사부터 강조되었던 것이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등에서 정말 너무 옥죄했던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서 우리 국민들의 시장 경제를 올감했던 그런 부분 등을 좀 더 확장해서 자유의 가치를 확대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과제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라는 기치 아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왔다는 네. 설명을 해주신 건데 시장을 하면서 좀 그렇습니다. 갔었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네. 저도 제가 한 말씀을 네. 드리면 박수석과 우리 또 배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예. 그 자유의 가치가 이념 논쟁보다는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그 가치를 살려서 그것이 정책으로 되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윤석열 대통령의 브랜드로 만들어지면 예. 저는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 배 소장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자칫 이념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그것이 자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하나의 가치적인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저는 저희가 예. 나중에 성공한 정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 그 즈음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언론들은 그 원인으로 좀 꼽고 있는데 그 분석에 동의를 하십니까? 강승규 전 수석님?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당시 불과 야당과 0.73%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지층에서의 어떤 결집력 등이 상당했는데 저희 지지층들은 좀 중간층에서 많이 전 정부에 대한 실망한 층들이 와 있었고요. 전 정부는 정말 5년 동안 정권을 유지를 해오면서 똘똘 뭉쳐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패배감 등이 가시지 않았던 것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 등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출렁이면서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났고 그 사이에 지난 정부 6년 사이에 여론조사 기관이 무려 6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주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반영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들이 특히 바이든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최저까지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론조사와 또 강력한 야당의 지지 세력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건 날 때마다 여론조사들이 반영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요. 사람 부분보다도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배 소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소야대 환경 또 미디어 환경도 그렇고 좀 여권에 좀 불리한 환경이었. 자, 윤 대통령 지지율 방금 전에 이제 배 소장님이 잠깐 짚어주신 부분인데 2022년 8월 첫 주부터 쭉 20%대를 달렸는데 그해 10월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이후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잼버리 사태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이 있었는데도 2022년 말, 2023년 초까지 괜찮은 흐름이 이어졌고요. 37%까지 올랐는데 이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해서 지지를 얻었고 윤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3대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지율 38%를 기록한 2023년 7월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볼까요?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5년의 과제는 어찌됐든 개혁입니다. 그동안 3대 개혁을 비롯해서 의료개혁 등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원했지만 실제 실현되지 못한 이런 개혁 과제를 꾸준히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 소장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현대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하나의 조그만 그런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수년이 걸리는 게 현대민주주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 등을 또 포기할 때 만약에 의대 정원 2,000명 또는 의대 의료개혁을 지금부터 다시 원점부로 되돌아올 때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어떤 또 부작용이 올지 국민들께서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등을 아까 당정의 어떤 여러 가지 일치된 모습도 중요하지만 여야의 협치 등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고 야당도 이번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이런 여당의 여러 가지 지금 개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이에 보답해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이번 총선이 주는 의미가 여당에 주는 어떤 강력한 회초리 메시지만이 아니라 야당에도 협치를 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야당에서 좀 깊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89번이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긍부정평가 요인 이유도 늘 같이 나왔습니다. 긍정 이유로는 외교를 52번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요.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의 순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각 기관별 전국 만 18세 이상 약 1,000명, 무선 전화 면접 100%로 했고요. 신뢰 수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강승규 전 수석님,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로 이 가치 외교로 강화된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가장 높이 평가해왔죠? 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데서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것,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은 아주 기본 조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이고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싫든 좋든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유가치를 내세우는 한미일이 공조를 통해서 지금 북중러의 여러 가지 도발적인 것 등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관계를 복원하고 한미 동맹을
복원했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데 있어서 큰 국민들께서 준 과제이고 이것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이유로 뭘 가장 많이 꼽았는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원인으로 꼽은 것, 경제, 민생, 물가 30번이나 꼽혔는데요. 그 다음이 외교, 인사 순이었습니다. 탄핵을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 당면한 이 최초 대통령이 됐어요. 앞으로 3년도 정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강승규 전 수석님 어떻게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실패하는 요인이 오만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지금 오만해지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저희는 그동안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지적된 것처럼 정책 소통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야당과도 협치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3년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인 시간이 아니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좀 바꿔보라고 만들어진 5년의 시간 중에서 3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3년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국민들도 야당과의 협치도 구할 것이고 국민에게 대한 설득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이해를 해서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3년을 저희는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세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